네, 이곳은 지구에서도 한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구로역 앞에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실현과 희망과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연결해 주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제8표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하신 분이 이 추위에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왜 못 오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이 귀한 분이 이곳에 너무 오고 싶은데 지구가 구강암이 걸려 있고 성기에 이상이 생겼고 그리고 어린아이가까지 이 쓰레기를 먹이는 이 현실, 어쩌면 평화의 이 소녀상이 그 안타까움을 기리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귀하신 우리 평화의 소녀가 오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이미 지구암이 걸렸고 더러운 지구로 매일매일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의 소녀가 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구암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소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추운 날씨에도 저렇게 맨발로 뒤꿈치를 들어가며 오늘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쓰레기가 있다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들, 이 구로구 지역에 너무 심각한 쓰레기들이 이렇게 마스크며 뭐며 모든 쓰레기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이 소녀, 이제 할머니가 돼서 저 세상에 가 계십니다. 저 세상에서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이 현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평화비의 진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짓밟히고 피울음에 젖은 어린 영혼들, 얼마나 귀향을 꿈꿨을까. 다시는 피와 눈물로 쓴 고통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평화와 인권이 공기처럼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구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웁니다. 2016년 8월 15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무효와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주민 모임으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평화 인권이 이루어진 기후위기, 기후인권, 기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기후 악마들이 오늘을 점치고 있고 그들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악마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 쓰레기 줍기 운동은 바로 우리 소녀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모시려면 이 쓰레기가 있다면 모실 수가 없지요. 자, 이분의 이 평화의 소녀상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용기를 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밝힌 1년 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수요 집회는 20년이 되었고 12월 14일 수요 집회 천회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범죄 배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소녀상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리고 2016년 8월 15일 한반도 곳곳에서 평화와 인권의 공기처럼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구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평화비 길원옥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글씨다.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새는 하늘을 날다가 땅에 앉기도 하여 산 사람과 돌아가신 사람의 영적을 연결해주는
영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의 의미입니다. 즉 하늘은 돌아가신 사람들의 공간이며 망은 현실에 있는 사람이고 이를 오기를 새가 영매의 역할인 것이다 하여 비록 지금은 돌아가신 했지만 마음만은 현실에 있는 할머니들과 이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한복 입은 소녀상,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한복 입은 소녀상은 조선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 정부가 조직적인 폭력을 자행하였다는 것을 되새기고 끌려갔을 당시에 한복 입은 소녀의 마음을 형상한 것이다. 할머니의 그림자, 할머니의 이렇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그림자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할머니의 그림자, 조각의 모습은 소녀의 형상인데 그림자는 현재의 할머니 모습을 그려냈다. 그 사람의 소녀, 그 그림자 할머니인데 소녀와 할머니가 다른 사람일까? 결국 같은 사람인데 기나긴 시간이 흘러 소녀가 할머니가 된 것이다. 사가 반성 한번 없고 지나온 세월 할머니들의 원망과 한이 서린 시간의 그림자이다. 이 그림자,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속의 하얀 나비, 그 할머니의 그림자 모습 중에 가슴 부위의 하얀 나비, 가슴 부위의 하얀 나비를 보겠습니다. 저 하얀 나비입니다. 하얀 나비.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를 기다리며 눈비마저 가며 수요시를 지켜오셨는데 그 원망과 서러움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다. 보통 나비는 환생을 상징하지만 부디 나비가 환생하셔서 생전에 원하셨던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할머니 그림자 가운데 하얀 나비를 넣었다. 하얀 나비는 버터플라이 효과로 이 할머니의 원한과 모든 혼들이 이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기후위기, 지구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쓰레기 줍기 운동은 이 나비로 전 세계에 날아가서 이 할머니의 마음과 함께 소녀의 상으로 다시 오는 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없어진다면, 그리고 이 할머니한테, 이 소녀한테 버려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할머니, 이 소녀는 분명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뜯겨진 머리카락이 또 있습니다. 뜯겨진 머리카락. 당시 조선 소녀의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로 소중하게 생각하여 함부로 짧게 자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녀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머리카락이 거칠게 뜯어진 모습인데 이는 낳아주신 부모와 내가 자는 고향을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억지로 단절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뒤꿈치를 든 맨발, 뒤꿈치를 지금 들고 있죠. 뒤꿈치를 든 맨발의 의미는 뭘까요? 소녀의 발은 맨발이다. 정말 지금 추운데요. 추운데 맨발로 저 뒤꿈치가 지금 들려 있습니다. 소녀는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오지 못하거니와 돌아와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못할 짓을 한 것처럼 할머니들은 죄 지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인 이유를 내서 우리 할머니들의 가슴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 이런 불편함을 뒤꿈치를 든 맨발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느자가 있습니다. 이곳 비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느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 비느자에 쓰레기뿐이 없습니다. 자, 비느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로하신 탓에 일본 정부의 그릇됨을 고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먼저 떠나가신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쓸쓸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 소녀상 조각 옆에 비느자에 나란히 같이 앉아 그 당시에 어릴 적의 소녀의 심정을 생각해보고
현재의 할머니들의 외침을 함께 느껴보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되는가요? 그러니 내가 앉을 수도 없고 이 소녀에 함께하는 소녀가 와서 앉을 수도 없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구 강복만세를 외치면서 이 빈자리에 정말 청결한 자리로 우리 소녀를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할머니들에게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과 아이의 인권을 위해 싸워오신 할머니의 염원을 이어 미래 세대의 끝까지 함께하는 약속의 자리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을 잇는 우리 어린이, 다음을 잇는 우리 소녀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구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줍기 운동은 대통령부터 아기까지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엄마의 양수 속의 그 청결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리의 지구 힐링의 염원을 담아 오늘 이 소녀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랑을, 이 TD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히 우리 소녀에게 오늘 사과함을 알리면서 끝없는 사랑을 올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소녀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영웅입니다. 사랑합니다.